안녕하세요. 현학봉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. 이미 지난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린 바 있는데 최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정부 조직을 막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정부 조직에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제가 구독자가 1,000명 조금 넘고, 그리고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이 100 명이 안 넘어갑니다. 최근에 찍은 동영상을 보면. 그래서 효과가 있으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영상을 좀 지켜보시고 혹시 제 의견에 동의가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좀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를 좀 시켜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안이 정부에 좀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 국가 건설산업, 건설산업의 그 큰 두 축이 있죠. 하나는 해외, 다른 하나는 이제 국내. 그런데 국내는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건설 환경이 굉장히 후진적입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령, 시행령 신규칙, 예규, 레귤레이션 쭉 해 가지고 굉장히 이 짜여진, 움직일 수 없게끔 하는 그런 규정들로 꽉 차 있어요. 근데 그것이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후진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장기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. 그것도 국가 계약을 1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를 다 알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, 그리고 우리 국가 계약의 후진성, 결국 후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 국가들이 하고 있는 법령에 대비해서 이게 좀 안 좋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인제 해외 전문가도 같이 참여를 해서 좀 고쳐내야 될 겁니다.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안 될 것 같고, 근데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"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."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. 그래서 이 국내 거는 좀 천천히 그렇게 가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해외 쪽이에요. 우리 해외가 한 7-8년 동안의 평균치를 보면 한 300억 불에서 350억 불 정도의 매출 수주를 해내고 있습니다. 이걸 한국 돈으로 계산하게 되면 50조, 60조 이 정도 될 텐데 우리가 월 한 해 국내 건설 수주 예상되는 게 한 200조 되거든요. 그러니까 1/4 정도의 수준이다. 그러니까 쪼금 적죠. 그래서 관심을 안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내 건설 수주의 문제점이 뭐냐면 200조를 하는데요. 거기에 60-70% 가 전부 다 주택 건설이에요. 주택 건축까지 포함해서.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주택 경기가 확 떨어지잖아요. 그러면 우리 건설 쪽은요, 그에 따라가서 무너집니다.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. 수요가 없잖아요.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지르려고 그러는 거고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제 국내 건설 산업을 위해서는 사실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이 구조조정이 쉽지 않죠. 왜냐하면 그간 다 이 국내 건설 산업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주택 건축, 이걸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사회 간접 자본 이거는 정부 예산 자체가 40조 50조 이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충당이 굉장히 어렵다.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많은 고민을 해 보자.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는요. 우리가 지금 350억 불 정도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해외 1등 기업들 있잖아요. 이 1등 기업 하나가 연매출 400억 불 이상을 합니다. 굉장히 다르죠.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은요. 엄청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. 지금 수익성이나 아니면 그 경쟁력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밀리고 있긴 한데 국가가 좀 정신 차리고 어떤 정책을 잘 입안하고 해서 우리 업체들 좀 끌어주면 끌어준다고 해서 기업이 따라다니면 안 되겠죠. 하지만 어떤 정책적으로라도
분위기를 그런 쪽으로 리드하는 그런 정책을 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. 우리가 최고 많이 했을 때가 한 700억 불 했습니다. 700억 불. 그 700억 불 정도 가면 한 80조, 90조 되잖아요. 얼마나 좋아요. 뭐 이 정도라도. 근데 만약에 정말 뭐 단기간은 안 되겠지만 우리 1등, 2등, 3등, 4등, 5등까지의 기업들이 한 기업에서 200억 불, 300억 불씩 하게 되면요.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러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. 그래서 우리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국가 조직이 없어요.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제 관할을 하고 있고 몇 개 협회들 뭐 이런 쪽이 있지만 협회야 뭐 국토부 눈치를 보고 데이터 하나 좀 생산해 주고 이런 거니까 아예 국토교통부와 좀 독립된 뭐 독립되지 않더라도 역할상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. 예를 들면 해외 건설청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좀 만들어 보자. 만들어 보자. 그게 안 된다면 지금 2차관 시스템이거든요. 아예 해외 건설 전담할 수 있는 제 3차관을 두자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. 그래서 해외를 좀 활성화해서 건설도 해외에서 좀 수익을 가져오는 매출을 가져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돌려보자라고 하는 겁니다.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가 좀 필요하겠죠.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. 1, 2년 사이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 전문성, 제가 말한 전문성 그런 것들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그 해외건설청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좀 깔아주고 만들어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1, 2년에 안 되더라도 적어도 3년, 4년, 5년 그때 되면 이 가시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막 정부 조직을 막 짜고 있는 거니까 제 이야기가 이 정부 조직을 짜는 그러한 조직, 장, 뭐 대통령한테 가면 제일 좋겠지만 뭐 대통령이 뭐 건설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 이야기가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충격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 참 힘듭니다. 이 건설 산업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있어요. 특히 정치권에서는.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저는 뭐 이공계 토목공학과를 나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건설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제 거의 모든 시간들을 해외 건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데 집중해 왔거든요.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제가 좀 어떤 도움을 좀 드릴 수도 있어요.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. 그러니까 좀 제 주장이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여러 군데 좀 알려주시고 또 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조직 개편하는 정부 조직을 구성하는 그런 조직에 좀 이야기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동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. 자, 우리 건설인들 낙담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건설로 되살아날 것입니다.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냅시다. 파이팅! 감사합니다.